What is your third favorite movie of all time? Paddington 2. What? I cried through the entire thing. It made me want to be a better man. Bullshit! Paddington 2 is incredible. I told you. 2022년 영화 미친 능력 속의 대화는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사실 평단과 관객들로부터 패딩턴2가 얼마나 진지하게 호평받고 있는가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폴킹 감독의 패딩턴2는 화사한 영상 및 빈틈없는 시나리오, 생생한 특수효과, 그리고 너무나도 훈훈한 스토리로 가장 완벽한 영화란 애칭이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페루에서 온 순진한 곰 한 마리가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오렌지 마멀레이드를 만들면서 사람들의 선한 면을 이끌어내는 모습은 폴킹 감독의 다음 작품 원카에서 밝고 긍정적인 주인공 윌리 원카가 자신이 만들어낸 초콜릿을 통해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잊고 있던 동심과 희망을 이끌어내는 모습과 상통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패딩턴2만큼이나 달콤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영화 원카 안에 숨겨져 있는 폴킹 감독의 연출 레시피를 면밀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원카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알드 달의 소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찢어지게 가난한 소년 찰리가 베일에 쌓인 천재 사업가 윌리 원카의 초콜릿 공장을 방문할 수 있는 이벤트에 당첨되어 신기한 초콜릿 공장을 견학하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죠. 올해로 출간 60주년을 맞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다양한 매체로 각색되었는데요. 그중 진 와일더 주연의 1971년 영화 윌리 원카와 초콜릿 공장이 다양한 세대에 걸쳐서 사랑받아 왔습니다. 폴킹 감독의 원카는 바로 그 윌리 원카의 초콜릿 공장이 어떻게 탄생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카는 1971년 영화로부터 25년 전 원카가 청년이었던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고의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 수년 동안 전 세계를 누빈 원카는 마침내 자신의 레시피를 선보이기 위해 세계 최고의 초콜릿 장인들이 집합해 있다는 달콤 백화점이 있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첫날 밤부터 원카는 빈털터리가 되고 사기꾼들을 만나 어마어마한 빚까지 지게 되죠. 결국 강제로 지하 세탁소에서 일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도시를 장악한 소위 초콜릿 카르텔까지 원카를 위협하죠. 하지만 원카는 책벌레 소년 누들과 세탁소에서 만난 같은 처지의 다양한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 난관에서 벗어나고 최고의 초콜릿 장인으로 거듭날 계획을 세웁니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다양한 각색을 거쳐오면서 윌리 원카는 여전히 미지의 인물로 남아있었습니다. 폴킹은 시작부터 원카가 짙은 안개를 뚫고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데요. 베일에 쌓여있던 원카의 과거가 이제 관객들 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겨있죠. 원카의 배경은 1971년 영화로부터 25년 전인 1940년대지만 원카의 복장을 구성하고 있는 아이템들은 각각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모여든 느낌입니다. 다크나이트 3부작, 위대한 쇼맨, 패딩턴 시리즈의 의상을 디자인한 의상 디자이너 린디 해밍은 이 영화에서 윌리 원카의 의상을 고안할 때 그 캐릭터의 스토리를 염두에 뒀다고 하죠. 해밍은 어렸을 때부터 떠돌아다니던 원카가 다양한 곳에서 옷을 구했을 거라고 가정해봤습니다. 니트 조끼는 원카의 엄마가 직접 떠줬을 수도 있고, 코트는 어느 마술사의 가게에서 발견했을 수도 있고, 모자는 어느 극장의 무대 뒤에 쌓여있는 상자 안에서 건졌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원카가 입고 있는 모든 의상 하나하나가 스토리를 담고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개성 있는 옷가지를 걸친 원카는 말끔하게 차려입고 달콤 백화점을 드나드는 손님들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죠. 한편 달콤 백화점을 장악하고 있는 초콜릿 카르텔 일원들의 의상도 보는 재미가 쏠쏠하죠. 슬러그월스는 파란색, 피클 그루버는 초록색, 프라드노스는 노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으며 그 색상들이 포함된 제품들을 팔고 있죠. 원카가 오기 전까지 카르텔의 제품을 소비해오고 있었던 인파의 의상도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을 다양하게 섞은 듯한 색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짙은 자주색 옷을 입은 원카가 들이닥치고 분홍색 조명 속에서 뮤지컬 넘버를 부르며 초콜릿의 새로운 장을 엽니다. 원카의 스토리는 의상뿐만 아니라 원카가 만들어내는 공간 곳곳에 스며들었죠. 원카는 세상을 떠난 엄마로부터 초콜릿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엄마는 원카가 초콜릿을 세상과 나누는 날 그 자리에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죠. 원카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 달콤 백화점의 가게를 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문을 연 가게 안에는 벚나무가 드리워진 강물 위에 작은 배가 떠있죠. 엄마와 함께 배 안에서 살던 기억을 캔디와 초콜릿으로 구현했습니다.
원카의 뮤지컬 장면은 등장인물들이 주위에 있는 세트와 소품을 이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입체감 있는 연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트와 그 안에서 펼쳐지는 뮤지컬 장면은 박찬욱 감독과 오래 작업해왔고 최근 Last Night in Soho, 오비완 케노비, Uncharted 등 다양한 장르의 헐리우드 영화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정정훈 촬영 감독이 화면에 담아냈죠. 해외 평론가들은 정정훈 촬영 감독의 스타일을 굉장히 매끄럽고 깔끔하다고 표현해왔습니다. 카메라의 존재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카메라 워크를 발견할 수 있죠. 현대 뮤지컬 영화에서는 노래를 하고 있는 배우에게 중점을 두려는 촬영과 음악에 맞춰서 빠르고 생동감 있게 커트하려는 편집이 부조화를 이루어서 제작진이 공을 들인 안무와 세트가 완전히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원카의 촬영은 부드러운 카메라 움직임으로 주변 환경과 그 안에서 조화롭게 움직이는 배우들의 안무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죠. 헐리우드 뮤지컬 황금기였던 1930년대에서 1950년대 사이에는 화려한 세트와 배우의 실력을 둘 다 충분히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촬영 기법이 사용되었는데 그 당시의 촬영 기법을 연상케 하면서도 현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세련됨이 가미된 촬영이었습니다. 원카의 촬영은 뮤지컬 장면이 아닌 장면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크고 작은 요소들을 모두 간과하지 않고 조화롭게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코코아 콩을 훔친 것에 대한 응징으로 원카에게서 초콜릿을 훔치는 자그마한 움파룸파에서부터 원카와 누들이 동물원에서 만나는 기린까지 다양한 크기의 피사체가 한 프레임에 자연스럽게 담긴 촬영은 원카 속 판타지 세계가 관객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죠. 폴킹은 원카를 제작할 때 1971년 영화의 자매편을 만들듯이 접근했다고 합니다. 프리퀄 영화들은 주로 관객의 향수를 자극하기 위해서 원작 영화들 속 요소를 크게 부각하기 마련인데 원카는 71년 영화에 대한 오마주를 영화 곳곳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했죠. 폴킹은 진 와일더가 연구하고 연기한 원카 특유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매우 흥미롭게 여겼고 그런 요소들을 이번 작품에 최대한 활용했다고 합니다. 진 와일더 원카의 말버릇이 티모시 샬라메에게서 보여지기도 하죠. We have so much time and so little to see. Wait a minute. Strike that. Reverse it. So quiet up and listen down. Nope, scratch that. Reverse it. 원카는 71년 영화 속 늙은 원카에게 영향을 줬을 법한 사건들을 심어놓기도 했습니다. 글자를 읽지 못하는 젊은 원카는 세탁소 주인 스크러빗 부인이 준 계약서에 작은 글자로 쓰이는 조항들을 보지 못하고 지하 세탁소에서 몇십 년을 일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이 사건에서 큰 교훈을 얻은 모양인지 71년 영화에서 원카는 견학으로 온 아이들을 공장 안에 들어오게 하기 전 글씨가 한도 끝도 없이 작아지는 어마어마한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둥둥 떠다니게 하는 두둥실 초코 또한 71년 영화에서 찰리와 조 할아버지를 둥둥 뜨게 만든 탄산음료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폴킹 감독은 71년 영화에서 구현한 움파룸파의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 디자인을 원카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디자인이 너무 독특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죠. 소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배경은 작가의 출신국가인 영국으로 추정되지만 1971년 영화는 독일 뮌헨에서 촬영됐습니다. 뮌헨에서 촬영한 것이 미국에서 촬영한 것보다 제작비가 저렴하다는 이유에서였죠. 영어와 독일어가 섞인 간판과 포스터가 즐비한 세트에서 촬영된 이 영화는 당시 관객에게 생소함과 신비로움을 안겨줬죠. 원카의 프로덕션 디자이너 네이슨 크롤리 역시 71년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 프랑스, 독일, 체코, 네덜란드 등 다양한 유럽 국가들의 건축 양식을 토대로 달콤 백화점을 둘러싼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영화 초반에서 12개의 은화를 들고 도시에 도착한 원카는 빈털터리가 되고 마지막 은화를 하수구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이 하수구는 나중에 1971년 영화에서 찰리가 은화를 줍게 되는 하수구와 똑같이 생겼는데요. 원카와 찰리 사이에 의미 있는 연결고리를 만든 것이죠. 이렇듯 영화는 1971년 영화에 대한 디테일을 꼭꼭 채워 넣었습니다. 원카는 1971년 영화뿐만 아니라 원작 동화에서도 상당히 많은 요소를 차용했습니다. 한 예로 원카가 동물원 간수의 주의를 돌리려고 주는 빅 나잇 아웃 초콜릿은 12가지 종류의 술을 마시고 취한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원카가 고안한 3코스의 식사 대용검을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원카가 로알드 달의 작품에서 가장 큰 영감을 받은 부분은 바로 악당들입니다. 패딩턴 속 악당들은 순박한 면과 그들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었던 반면 원카 속 악당들은 제대로 못된 악당들이죠. 로알드 달의 세계 속 사람들은 시니컬하고 이기적이며 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폴킹 감독은 대놓고 못된 캐릭터들을 쓰는 재미가 있었다고 하네요. 달콤 백화점을 장악한 초콜릿 사업가 3인방 슬러그워스 피클그루버 프라드노스의 이름은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잠깐 언급되는 원카의 경쟁업체 사장들의 이름에서 왔죠. 책에서 이들은 원카의 공장에 스파이를 취직시켜서 레시피를 빼돌리고 원카의 사업을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영화에서 이들은 아예 초콜릿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카르텔을 결성한 사이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원카의 환상적인 초콜릿의 위협을 느끼고 원카를 제거하려고 하죠. 악당 3인방이 한통속이 되어 주인공을 처리하려는 부분은 로알드 달의 멋진 여우씨에서 마기스 번스비 새 농장 주인이 모여서 여우씨를 잡으려고 하는 스토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폴킹은 이 영화의 또 다른 악당 스크러빗 부인에 대한 영감을 로알드 달의 덜 알려진 공포 단편소설 The Landlady에서 얻었습니다. 타지에서 온 젊은 남자가 한 나이든 여자가 운영하는 하숙집에 묵게 되는데 사실 그곳에서 투숙객들이 실종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덜 무서운 상황이지만 원카에서는 돈이 없고 투숙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못한 다양한 손님들이 스크러빗 부인의 지하실에 갇히게 되죠. 폴킹 감독은 앞서 언급된 작은 글씨로 된 계약서와 The Landlady의 무서운 설정을 합쳐서 로알드 달의 어두운 세계에 걸맞는 악당을 만들어냈죠. 원카는 영화의 첫 대사부터 노래를 시작하는 본격 뮤지컬 영화입니다. 폴킹 감독은 배경이 1940년대인 만큼 그 시대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던 뮤지컬 장르의 경의를 표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1940년대는 과감하고 화려한 색채를 자랑하는 헐리우드 뮤지컬 영화의 황금기가 한창이었던 시대죠. 원카가 초콜릿 카르텔과 손잡은 경찰청장의 눈을 피해서 몰래 초콜릿을 파는 뮤지컬 장면에서는 1940년대 당시 장면을 끝내거나 시작할 때 자주 등장하던 아이리스 기법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폴킹은 특히 20세기 최고의 무용수로 칭송받는 배우 프레드 스테어의 영화들에서 큰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프레드 스테어가 실제로 1971년 영화의 원카 역할로 고려됐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흥미로운 오마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프레드 스테어는 1952년 영화 The Belle of New York에서 깃털같이 가벼워 보이는 동작으로 이루어진 안무를 보여주며 지붕 위를 돌아다니죠. 폴킹은 원카가 누들과 함께 풍선을 들고 달콤 백화점 지붕 위에서 춤추는 장면을 연출할 때 이 장면을 참고했습니다. 1971년 윌리 원카와 초콜릿 공장에서 나이든 원카는 아이들에게 초콜릿 강이 흐르는 방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구석구석 둘러보는 사이 Pure Imagination을 부릅니다. 아이들을 향해 부르는 곡도 관객을 향해 부르는 곡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부르는 곡이란 점이 특이합니다. 지극히 형식적인 친절을 베풀거나 때때로 사람들을 무시하는 71년 원카가 자신이 생각하는 세계를 이렇게 노래를 통해 보여주는 장면을 보고 폴킹은 원카가 뮤지컬의 렌즈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헐리우드 뮤지컬의 황금기의 청년이었던 원카는 세상을 춤과 노래가 가득한 다채로운 곳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원카가 오마주한 40년대 영화는 뮤지컬뿐만이 아닙니다. 폴킹 감독은 인터뷰에서 자신이 프랭크 카프라 감독의 열렬한 팬이라고 말했습니다. 폴킹은 티모시 샬라메가 우울하고 심란한 캐릭터들을 연기해왔던 것을 봐왔기에 인생에 대해 시니컬하거나 의심이 있었던 적이 전혀 없는 맑고 긍정적인 원카를 연구할 수 있도록 프랭크 카프라의 작품을 볼 것을 권했죠. 프랭크 카프라의 작품 속에서는 너무나도 크고 가혹한 세상에 던져진 작고 작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괜찮을 거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붙들고 주인공들은 자신의 세상을 바꿔나가 보려고 하죠. 멋진 인생 스미스시 워싱턴에 가다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미국 연방의회 상원의원 자리를 채우기 위해 뽑힌 순진하고 평범한 제퍼슨 스미스는 워싱턴에서 불의를 목격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하지만 부패한 세력들에 의해 끊임없이 부당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24시간에 달하는 필리버스터를 하면서까지 스미스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젊은 원카 또한 영화에서 아웃사이더인데요. 스미스와 같이 자신이 도착한 세계의 부당한 상황에 자신을 맞추려 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명하고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초콜릿 카르텔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함께 초콜릿을 나누겠다는 꿈을 놓지 않죠. Stand there, do something! Help. Police. Murder. Hey, get away from that thing! Stop. Don't come back. 1971년 영화 속 시니컬하고 무심한 원카의 모습에 익숙했던 평단과 관객은 프리퀄 원카가 처음 공개됐을 때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원카의 모습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연이은 속편과 프리퀄 리메이크에 지친 관객에게 처음부터 원카는 그다지 반가운 손님이 아니었죠. 하지만 원카는 최고의 초콜릿 장인 윌리 원카가 자취를 감추고 비밀스럽고 괴팍한 인물이 되게끔 만든 사건들 그 이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영화는 원카란 캐릭터가 가진 신비로움과 마법을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폴킹만의 스토리를 관객에게 들려줬습니다. 궁극적으로 원카는 시니컬한 캐릭터가 아닙니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원카는 공장에 초대받은 아이들 중 가장 선한 찰리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2024년의 원카는 그 캐릭터가 오래전부터 희망을 쉽게 놓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화 속에 숨겨진 다양한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이었습니다.